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일동장유가라는 장편 기행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요, 핵심 정리를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조선 영조 시대 때 이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통신사 서기로,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런 서기로 일본을 다녀와서 지은 바로 장편 기행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문물이나 제도, 풍습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낀 것들을 쭉 적어내려간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국내 여정은 주로 지방의 특색과 감상 위주로 서술하지만 일본에 대한 묘사는 객관적인 관찰과 주관적인 비판.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묘사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관찰과 바로 주관적인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래에서는 기행가사, 장편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성격면에선 직설적이며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직설적인 건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비유하거나 이거보다는 본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있고요. 수사법으로는 대구법과 직규법, 과장법 등이 사용되어 있다. 이건 본문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가사다 보니까 3, 4조의 사음보의 연속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주제는 일본의 풍속과 문화에 대한 견문과 감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쓰여진 가장 긴 장편 기행 가사에 해당하고 외교사적 가치로서의 그 가치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전편은 아니겠죠. 워낙 길어서요.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실려 있는데 이 본문 부분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 부산항을 이제 출발하는 그 광경에서부터 이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제 가기 전에 부산항에서 그 출발하는 광경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서 이제 그 일본으로 향하는 그 모습과 중간 이후에 보시면 끝부분에서는 이 인용된 지문에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일본인들의 어떤 머리 모양이라든가 옷차림 이런 것들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은 생략이 돼서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좀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풍에 돛을 달아 육선에 함께 떠나 라는 말이 있죠. 당풍, 거센 바람에 라는 거죠. 당풍이란 건 거센 바람에 돛을 달아 육선이, 그러니까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이 당시에 6척의 배면 굉장히 사신의 일행 규모가 굉장히 웅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신의 일행의 규모가 웅장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사면과 군악소리 산에 진동하니 환송하는 풍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니 라는 거죠.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 놀라도다. 자, 이 부분에는 그 사신의 일행의 규모가 웅장하다 보니까 그 막 떠나는데 환송하는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에 물속의 고기와 용들이 다 놀랐다. 좀 과장법 쓰였다는 거 우선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신의 규모가 웅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부산항을 출발하는 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 줄 부분은요. 부산항을 출발하는 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구랄 얼픈 나셔 오륙도 뒤지우고, 해구는 여기서 부산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입구라고 해서 부산항. 바다로 나가는 입구다. 그래서 부산항이고요. 부산항을 얼른 지나 5, 6도를 뒤지우고 5, 6도를 지나서 여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생이 창망하여 고국을 돌아보니 밤경치가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되고 연해 변진 각 포에 불빛 듀어렴이 구름밖에 뵐만하니 부산항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즉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거리감이 이제 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부산항 출발 광경을 표현했다. 자, 일본으로 떠나는 그 출발점인 바로 부산항의 출발 광경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이제 배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떠난 지 좀 시간이 된 거예요. 배방에 누워, 여기서 배방이라는 건 선실이에요. 선실. 선실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니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 바람이 일어나니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가뜩이나 심란한데 라는 이 부분에는 여행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 있고요. 여행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났다. 이런 걸 우리가 여행자의 감회라고 해서 객수가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대풍, 큰 바람이 일어나니 태산같이 성난 물결, 태산같이 성난 물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 험한 파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험한 파도를 비유한 것이다. 천지에 자옥하니 라고 했는데, 천지에 자옥하니 만석을 실을 만한 배가 크나큰 만곡주 나뭇잎 붙이듯이, 크나큰 만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마치 나뭇잎 붙이듯이, 나뭇잎이 이리저리 그냥 휩쓸리듯이, 바다 한가운데 아무리 큰 배가 떠있다 해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죠. 나뭇잎 붙이듯이. 다음 볼게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디함에 나려지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디함, 땅 밑으로 떨어지니, 파도가 심해 배가 물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이 부분도 역시 과장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12밭 뿌또때 디처로 굽어 있고 라고 하죠. 12발이나 되는 쌍돛대는 그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쉰두폭 초석돛단 반달처럼 배불렀네. 쉰두폭 집으로 엮은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굵은 의뢰잔 벼락은 등 아래서 딘동하고, 큰 천둥 소리와 작은 벼락은 바로 등 뒤에서 떨어지는 듯하고 악천후죠. 성난고래 동안용은 성난고래 동안용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그 바로 험한 파도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비유를 한 거죠. 물속에서 희롱하니, 성난고래와 용이 물속에서 희롱하는 것 같다 이거야. 파도가 막 치는 모습이. 방속에 요강 타고 타구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선실 안에서는 요강 타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 배방은 닙닙히 우는구나. 상하 좌우 널빤지들은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막 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의 그 내용은요, 태산같이 성난물결이라고 해서 이 부분부터 태산같이 성난물결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방금 닙닙이 오는구나.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표현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윽고 해돋권을 장관을 헤어 보세 라고 하죠. 이윽고 해가 돋으니 훌륭한 경관을 구경하여 보세 라고 하죠. 이 장관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경치, 훌륭한 경관. 이제 해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험한 파도를 만나가지고 막 그 배가 그냥 뭐 그 뒤집힐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날씨가 개이고 나니까 물결이 잔잔해진 거죠. 그러고 나서 해가 확 뜨어올라니까 그런 어떤 풍랑을 겪다가 잔잔한 바다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훌륭한 경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훌륭한 경관을 구경하여 보세.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설줄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어화장하시고, 사면 네 군데 모든 곳을 다 바라보니 장하시고, 굉장하구나. 장하시고 굉장하구나. 인생천지간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꼬? 인생천지간에 이런 굉장한 구경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이 부분은요, 바로 일출에 대한 작가의 감상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출에 대한 작자의 감상이 드러나 있다.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다만 큰 물결뿐이로구나. 뭐 여기까지도 그 일출에 대한 작자의 감상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이 두 줄을 묶어서. 등 뒤로 돌아보니 동네매이 눈썹 같고, 등 뒤쪽을 바라보니 동네매이라는 건 동쪽 부산항이 눈썹만큼 작게 보이고 작아진 거죠.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에 가히 없어.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네. 우아래 푸른빛이 하늘밖에 닿아있다.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밖에 닿아있다. 수평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작고 라고 했는데 슬프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망망대해에서의 그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망망대해에서의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우리 길은요. 중의성이 있는 건데요. 중의성은 한 단어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풍랑 속에서 배가 가는 길이라면 풍랑 속에 배가 가는 길이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민족이 가는 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함께 떠난 다섯 배난 간대를 모르러다. 출발할 때 여섯 척이 출발했잖아요. 근데 다섯 척은 지금 뭐 풍랑을 만나서 뒤집혔는지 뭐 부서졌는지 어디 간지 볼 수가 없고 지금 자신의 탄 배만 남아 있는 거죠. 함께 떠난 다섯 배는 어디를 간 줄을 모르겠구나. 사면을 두루보니 이따간 물결 속에 부채만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풍랑으로 인해서 다섯 척의 배가 가라앉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풍랑으로 다섯 척의 배가 가라앉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지문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을 중간 생략이 돼 있죠. 그 다음 지문 이후로. 여기 이제 이 지문 부분부터는요,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즉, 이 외인들에 대한 머리 치장과 옷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약간은 좀 그들의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약간 천시하고 비판적인 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동장휴가라는 이 글 자체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일본을 국교가 단절된 이후에 국교를 다시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 사신으로 간 김인검도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뭐 일본인들의 어떤 옷차림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본 그대로는 이야기는 하지만 보겠습니다. 굿보난 외인들은 매이 앉아 굽어본다. 구경하는 일본인들이 산에 앉아 그러니까 굽어본다 라고 하면서 그중 사나이는 머리를 깎았으되 라고 하죠. 그 중에 남자들은 머리를 깎았으되 꼭뒤만 조금 남겨 고추상투하였으며 자 뒤통수 한복판을 조금 남겨놓고 고추같이 작은 상투를 하였으며 고추상투 발 벗고 바디 벗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발 벗고 바디 벗고 칼 하나씩 차이시며 발 벗고 바지 벗고 칼을 하나씩 차고 있으며 라고 있고요. 일본 여러분들 전통 복장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머리 싹 깎, 이쪽 주변 머리 빡빡 깎고 가운데는 이렇게 고추상투 같이 이렇게 따서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나이들의 그 차림새, 복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녀들의 치장은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여자들에 대한 치장. 앞부분에 아까 그 부분은 일본 사나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중 사나이나 그래서 사나이들에 대한 걸 사나이들의 차림새나 복장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일본 여자들이죠. 외녀들의 치장들은 머리를 아니 깎고 머리를 깎지 않고 밀기름 듬뿍 발라 뒤로 잡아매야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로 잡아매야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여 있고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감았고 그 끝은 두룩 들어 비녀를 찔렀으며 그 끝은 두 갈래로 틀어 비녀를 찔렀고 물온 노쇼 귀천하고 어레빗을 꽂았구나. 남녀노소 물론 하고 어레빗을 얼레 모양의 빗을 꽂았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도 역시 여인들의 어떤 옷차림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한동 닿는 막은 3회 남녀 없이 한 가지요. 옷단 없는 소매는 남녀 모두가 한 가지요. 넓고 큰 접은 띠를 느슨히 둘러띠고 넓고 큰 접은 띠를 느슨하게 둘러띠고 일용범백 온갖 것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날마다 사용하는 온갖 것은 가슴 속에 다 품었구나. 남진 있는 겨집들은 자 남자가 있는 여자들은 그러니까 유부녀들이죠. 가마하게 니를 칠하고 검게 이를 칠하고 가마하게란 말은 검게 이를 칠하고 뒤로 띠를 매고 뒤로 띠를 매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방 맨 것처럼 이렇게 띠 매잖아요. 과부 처녀 갓나이들은 과부와 처녀 계집들은
앞뒤로 띠를 메고 이를 칠하지 아니하였구나. 과부처녀 갓나애들은 앞뒤로 띠를 메고 이를 칠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유부녀와 유부녀가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 지문 부분은요. 여기에서는 외인들의 머리치장과 옷차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외인들의 머리치장과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다. 뭐 전반적인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해석을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문 부분에서는 마지막 지문 부분에서는 외인들의 머리치장과 옷차림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외인들의 모습들을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판적이고 좀 멸시적인 그런 태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을 다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나요? 라고 할 텐데 나중에 전문을 나중에 볼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좀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미개하다고 보고 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필자의 어떤 생각과 의견들이 좀 곳곳에 좀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지문 복습 좀 꼼꼼히 해주시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